둘이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야, 선두 LG의 상승세가 꺾이질 않네요. 예, 11승 예. 2패로 쭉쭉 달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이후에 순위 싸움 되게 촘촘하게 붙어있는 상태예요. 5위 두산과 10위 하나와의 승차가 겨우 2경기. 이제 시작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흐름 프로야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은 선명해지는 이슈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초반 좀 편차가 커진 외국인 타자 성적이 좀 위아래로 좀 갈리는 느낌이 있어요. 요 경쟁에서 우뚝 선 LG 오스틴 딘, 오스틴 파워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흐름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운 하나 그리고 김태형표 롯데야구의 구체화된 관전 포인트 차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타자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아직 초반이고 외국인 타자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제 리그에 좀 적응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좀 위아래 좀 폭이 커진다. 9일 경기까지 지금 리그 전체 평균 자책은 4.14로 지난해보다 확실히 낮아졌어요. 지난해 시즌 전체 평균 자책이 4.91이었고 지난 시즌 초반 동일 경기 7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에는 4.77이었거든요. 확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난 약 평균 자책으로만 따지면 한 13% 정도 감소한 상황인데 네, 저희가 예상한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타고 투자에서 올해도 좀 투고 타자로 좀 바뀌는 흐름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덜 나니까 중심 타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외국인 타자가 한 방 쳐주는 게 중요한데 그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LG는 확실히 지금 오스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LG가 뭐 단독 선두잖아요. 아유 뭐 11승 2패인데. 외국인 타자 중에서도 네. 오스틴이 단연 1등입니다. 그냥 리그 전체 1등입니다. 오스틴 지금. 네. 올해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타자 활약도가 팀 레이스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뭐 수능 대입 시험에 비유를 하자면은 외국인 타자 성적이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아, 반영 비율이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막 학부모가 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런 용어에. 네. 편차 얘기 나오고. 네. 가령 이제 하나는 네. 플로리얼이 네.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영향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전체 타선 힘체가 좀 더 도드라져 보였고. 사실 남들 못 쳤을 때 플로리라도 좀 쳐줬으면 그렇죠. 좀 달아졌을 텐데. 네. 근데 뭐 순항하는 팀 중에서 삼성도 좀 괜찮은데 네. 뭐 디아지 선수가 네. 뭐 타율은 2할 오픈 9리로 썩 좋지는 않지만 홈런 4개에 11타점으로 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이런 흐름입니다. 양 기자님 얘기해 주신 대로 리그 오피스 순위를 살펴보면 LG 오스틴이 1.139예요. 리그 전체 1위 달리고 있고 카디네스가 1.004로 전체 4위. 네, 키움의 카디네스 그리고 기아의 위즈덤이 0.987로 6위에 올라 있고 NC 데이비스는 0.845로 24위에 있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수들은 밑으로 좀 쳐져 있는데 롯데 레이에스 지난해 최대 안타 신기록을 세웠던 레이에스가 지난해와 달리 0.679로 43위에 떨어져 있고요. 로하스가 0.609로 52위 그리고 하나 플로리얼이 0.549로 58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규정 타석 순서로 따지면 거의 이제 바닥권인데 오스틴이 첫 해도 잘했고 지난해도 좀 잘했지만 올해 더 세진 것 같은데 근데 왜 세졌을까요? 오스틴이? 격세지감이에요. 그러니까 LG가 외국인 타자 때문에 보통 애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한 근데 10년 고생했죠. 다른 팀 네. 여러 감독들이 LG가 오스틴을 보유하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는 그럴 만하죠 지금. 뉘앙스의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네. 그 타자 출신 한 KBO 리그 감독하고 외국인 타자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LG 오스틴 그 다른 팀 감독 얘기니까 제가 좀 실명은 좀 이렇게 밝히지 않겠습니다. 잘하는 팀 감독이죠. 예? 아유 뭐 이렇게 네, 거기까지. 비교적 잘하죠.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가 지금 보면은 29이나 30살쯤에 우리 리그에 와서 네네. 그 첫 시즌을 잘 소화한 다음에 이 선수가 한 3, 4년 쭉 가주는 게 베스트 케이스인데 바로 오스틴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 정도 나이가 되면은 힘과 기술이 거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 보는 시야도 좀 넓어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단계 아래인 KBO 리그에 와서 투수들 만나면은 좀 적응을 한다면은 그 힘을 그대로 몇 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새 시즌마다 외국인 투수도 뭐 바뀌지만 네네. 그 외국인 타자는 변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새로 데려왔을 때 위험성이 더 크죠. 성패 예측이 더 어려운데 LG는 그렇게 보면은 뭐 지금 2시즌째 첫 해 제외하고 2시즌째 외국인 타자 리스크를
일단은 뭐 앉지 않고 상수로 들고 가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시즌을 준비하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 오스틴이 말씀하신 대로 1993년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LG 뛰었으니까 30세 시즌에 KBO 코리아로 그렇죠. 시작을 했고 예, 예. 그러다 보다 당시 들어왔을 때는 LG의 과거 외인 선수들이 워낙 잘 예, 못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옆구리 뭐 터지고 네네. 뭐 성격 적응 못하고 할 때 외국인 타자 안 되는 백과사전 한 시즌 LG 역사에 다 있었죠. 한 시즌 반짝했다가 다음 시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맞습니다. 근데 예. 그때도 사실 잘해주면 좋겠지만 아주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예. 일루 수비도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즌 경기 초반 들어갔다가 후반에 빠지는 장면도 많았고 문봉 선수가 일루 대신 들어가고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 오스틴이 예. 2022년에 그러니까 LG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뛰었거든요. 예, 지금 예. 이정우의 팀. 예, 그렇죠. 근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어떤 팀 컬러가 어떤 거였냐면 플래툰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쓰는 팀이었고 좌우 그렇죠. 이제 상대 예. 투수 반대팔 투수를 예. 상대로 이제 로스터를 구성을 했으니까 그때도 오스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확 데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좌투수 공을 정말 잘 쳤어요. 그래서 LG 왔을 때도 그래도 좌투수 공은 좀 치겠구나라는 기대가 있는데 뭐 지금 좌우투수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매년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스틴이 뭐 KBO 리그 3년 차죠. 네. 예, 2023년 입단해서 뭐 LG 외국인 선수 그 누적된 아픔을 그냥 치유했죠, 바로. 맞아요. 치유하고 29년 쌓여있던 LG의 우승 한풀이에도 앞장서고 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그 지난 수요일까지 성적을 보면 타율 3할 3푼 3리. 네. 아까 전에 소개하셨지만 OPS가 1.139로 단연 1위. 그렇습니다. 전체 1위예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3년 통산 성적이 타율 3할 1푼 7리에 OPS 0.937로 굉장히 견고해요. 견고합니다. 예, 네. 그리고 291경기에서 240타점을 쳤습니다. 세 시즌 동안. 예, 그러니까 뭐 세 시즌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시즌 시작하니까 예. 사실상 두 시즌이죠. 예, 외국인 타자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그 누상의 주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만큼 이제 LG의 앞선 로스틴 앞에 있는 타자들이 많이 출루해줬다는 예. 얘기도 되고 그거를 클러치 상황에서 잘 해결했다는 능력도 되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합계 OPS 성적 살펴보면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 워낙 잘했어서 김도영, 최정, 구자욱에 이어서 오스틴이 4위예요. 네, 2023년 이후로 따지면 대단한 거죠. 거의 예. 톱이죠. 새 시즌 합계 타점 말씀하신 대로 244점인데 이건 리그 전체 1위. 음. 네, 2위가 양석환의 두산 양석환의 206득점이었거든요. 득점도 1위 김도영 예. 215득점, 홍창기 214득점에 이어서 202득점으로 리그 3위예요. 정말 오스틴이 정말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것 잘 알 수 있는데 그냥 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LG에서 예. 파악하는 비결, 오스틴은 예. 왜 잘하나, 오스틴 파워의 비결은 뭘까 이런 분석을 했을 것 제가 같은데. 지금 다각도로 또 취재를 좀 네, 다시 좋습니다. 해봤죠. 네.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하자. 그래서 근데 뭐 오스틴 선수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전형적인 거포 스타일이나 큰 스윙을 하지 않잖아요. 그 테이크백이 간결하고 맞아요. 예, 팔로우스로도 크지가 않아요. 예, 근데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높은 타법인데 또 하나는 KBO 리그를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데이터 분석 자료 활용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기만의 활용법. 예, 그러니까 제가 LG 노석기 데이터 분석 팀장 네. 이분이 또 KBO 리그 데이터 분석계의 거봉이죠. 그렇죠. 지금 예. 김정준, 노석기 예. 투톱인데 그 투톱이 한 팀에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노석기 팀장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스틴 선수는 복잡한 데이터를 자기 것으로 단순화시켜 활용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예, 네. 그날마다의 상대 선발 투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상대 불펜 주요 투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요 구종, 최근에 좋은 구종, 그리고 네. 뭐 코스 공략도 같은 게 다 이제 뭐 데이터로 나오는데 이거를 쑥 그냥 머릿속에만 다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본인만의 대응법 이거를 아주 좁혀놓고 경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팀에서 데이터를 이만큼 주면 예. 그중에 자기가 필요한 걸 따다닥 골라서 이걸 어떻게 하고 바탕으로 싶다. 예, 예. 전략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실행 능력까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적도 아는 지피지기 탑법. 3년째 예. 맞으면서 서당계 풍어를 놓는 게 아니라 예. 오스틴이 3년을 지나면서 지피지기 탑법을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서당 개또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네. 예. 수요일 경기에서 이제 LG가 네. 고척에서 네. 뭐 올 시즌 들어서 가장 어려운 경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뭐 시즌 13경기 만에 2패째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처음 만나는 투수였죠. 그렇죠. 키움 잔 로젠버그한테 굉장히 고전했어요. 8이닝 동안 안타 4개밖에 못 쳤으니까. 그런데 오스틴 선수도 그 세 번째 타석까지는 타이밍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9회 네 번째 타석에서 네. 그 자완 투수 바깥쪽 슬라이더를 결대로 밀어쳐서 우중간에 뭐 아주 좋은 안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석타법이죠. 그렇죠. 그거 결대로 딱 예, 밀어치는 제가 거. 볼 때는 그 오스틴 선수가 앞서 세 타석을 경험하면서 네 번째 타석에는 자기만의 공략법을 좀 좁혀놓고 구체화시켜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거죠. 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게 키일 것 같은데 타석에서 복잡한 생각한다고 타격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어떤 오스틴의 타석에서의 스윙 디시전, 칠까 말까를 예. 결정하는 요 과정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록이 뭐가 있냐면 오스틴은 올 시즌 타석당 삼진 비율이 10.3%거든요. 굉장히 외국인 투수 치고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죠. 외인 타자 중에서 당연히 압도적인 1위고요. 2위가 LA 선수인데 13.5%. 게다가 헛스윙을 안 합니다. 올 시즌 전체 투구 대비 헛스윙 비율이 6.4%밖에 안 돼요. 이 외국인 타자들 중에 붕붕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붕붕 돌아가는 이런 타자들 많은데 이것도 외인 타자 중에 1위 데이비슨 선수. NC 데이비슨은 정말 뭐 아니면 도스윙이잖아요. 헛스윙 비율 20.9%거든요. 예. 이 차이를 보면 오스틴이 정말 간결한 컨택형 위주의 스윙을 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오스틴이 뭔가 이렇게 인성, 예. 팀 분위기 만들기, 예. 어떤 팀원으로서의 태도 예. 이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 지난해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굳이 미국에서 다시 나와서 예.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뭐, 그 국내 무대 적응을 잘하는 비결 중 하나 같은데요. 제가 그 오스틴 선수 2023년 처음 왔을 때 네. 그 경기 뒤에 떡아웃에서 이제 만났던 장면이 있는데 아직도 잔상으로 아주 진하게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날 경기 LG가 승리한 다음에 히어로가 오스틴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네네. 그 원정 경기였는데 네네. 그래서 그 떡아웃에서 막 짐 정리하고 그렇죠. 이제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기자들은 히어로로 인터뷰를 하고. 예, 그런데 오스틴 선수가 그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근데 인터뷰 지금 해당 히어로가 된 선수 인터뷰 마친 다음에 네. 딱 보고 있더니 기자들을 향해서 컴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컴온 하면 이리 와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베테랑 기자한테 이게 무리하게 하면서 이게 좀 썩 달갑지는 않았는데 네. 뭐 사실은 또 좀 한번 봐야죠. 그래서 이제 쓱 갔죠. 그랬더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오스틴 선수가 그냥 바로 꺼내던 얘기가 컬스. 예. 저주죠. 저주. 예, 저주에서 뭐 저주 많죠. 예, 염소 뭐 등등. 그러더니 LG 외국인 타자 그 컬스 저주 네.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저주다. 아니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끝내겠다. 저주를 끝내겠다. 내가 끝낸다. LG 외국인 타자 저주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다. 오. 내가 그 저주를 끝내겠다. 종지부를 찍겠다. end it.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사실은 끝냈죠. 뭐 그리고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다는 게 굉장히 뭐 다르죠. 이게 바로 오스틴 선수의 전형적인 이제 성격,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싸라고 해요. 팀 내에서도. 예, 그러니까 네. LG 선수들이나 프런트들이 지금 뭐 그 작별했지만 기억에 남는 아주 그 친근했던 그리고 모두가 좋아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뭐 케이시 켈리, 그렇죠. 타일러 윌슨 이런 윌슨도 선수들은 좋았죠. 네. 아직도 뭐 그냥 뭐 그 회자 되거든요. 팀 내에서. 그런데 이 두 선수와는 또 결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 켈리나 윌슨은 친화력은 좋았지만 네. 뭐 인싸나 이렇게 뭐 팀 클럽아웃을 주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친절하지만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 뭐 아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예, 그렇죠. 원어브 댐.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렇죠. 이런 느낌. 예, 그런데 오스틴 선수는 뭐 국내 선수 이상으로 뭐 선수단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벤치 클리어링 뭐 이런 그 분위기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경우도 보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야, 오스틴 선수 거의 뭐 비공식 주장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나이도 사실은 팀의 중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젊은 나이에 예. 가깝잖아요. 그리고 뭐 3년째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는 성실하고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데 당연히 증명이 되는 거고. 뭐 알만한 이제 관계자들한테 제가 이제 오스틴 선수의 일상, 네. 경기 뒤에 라이프에 대해서 슬쩍 물어봤더니 굉장히 가정적이라고 합니다. 가정적이다. 예, 근데 제가 오스틴 선수를 목격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셨어요? 작년에 네. 그
강남구 삼성동에서 오스틴 선수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LG가 그 마련해준 외국인 선수들. 거처가 네. 있는데 평일 오전 10시 반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지나갈 일이 들어갔는데 오스틴 선수가 아내랑 네. 아들하고 이게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어... 분위기였는데 정말 그 따뜻한 아빠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야간 예. 경기 끝나고 와서 아침에 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관리 어쨌든 간에 뭐 가정이 편안해야 아, 그럼요. 다음 안사성 그럼요. 아닙니까? 네. 예. 분유 버프도 있고. 예, 네.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외국인 선수들 중에 일부는 뭐 그 좀 즐거운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곳 가서 좀 이렇게 뭐 목격되고 뭐 어떻게 SNS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네. 뭐 근처도 안 간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적인 게 중요해요. 예. 아, 그럼요. 예. LG 팬들 입장에서는 오스틴 여권 뺏어야겠다 이런 얘기 예.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외인 등장할 때마다 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리그 규정 바꾸고 싶어지는데 6시쯤 뛰면 예, 예. 외국인 코트에서 빼서 그냥 일반 그렇죠. 선수로 하고 FA 자격도 주고 예.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어떨까? 그럼 오스틴 선수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생각도 들고. 자, 오스틴 파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화 얘기를 좀 해봐야 예. 되는데 지금 10위로 떨어져 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안타가 좀 터지기 시작했고 어제 경기 수요일 경기에서는 드디어 이겼어요. 예. 이기면서 반등 가능성이 살짝 보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3월 22일이었죠. 네. 개막전 때 하나의 수원 KT전 보면서 사실은 뭐 좋은 인상을 받았었어요. 좋았죠, 기사도 그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 야구의 변화와 희망이 보인다는 톤이었고요. 그러니까 12개의 안타를 내줬는데 6개만 치고 이겼어요. 4대 3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도루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찬스에서 집중력, 그리고 수비에서 견고함, 디테일에서 어떻게 앞서는 경기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네네. 한화가 부족한 거를 뭔가 상쇄하고 흐름 뭐 좀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그 경제적인 야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타선이 경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초반 리그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하나 방망이가 네. 너무 안 터지는 게. 그런데 지난 계속 진행 중이죠. 이용균 기자 여기저기 전화하는 것 같은데. 한화의 팀 타율이 아직도 지금 1할 8푼 6리예요. 팀 타율입니다, 이건. 팀 전체가 네.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건데 월요일까지는 1할 6푼 9리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올랐군요. OPS 0.513인데 지금 예. 너무 못 치니까 방법이 없지 않냐 뭐 예. 이런 식의 고민도 좀 나오긴 있긴 한데 그 더가웃 안에서 계신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그나마 8일 경기에서 두 자릿수 안타 치면서 좀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다.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모두가 못 칠 때는 다들 막 조급하고 쳐야 된다는 압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 이러는데 8회 경기 두 자릿수 안타 치면 조금 살아난 것 같다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9일 저녁에도 이제 9개 치면서 결국은 승리를 따냈단 말이죠. 팀 타율을 이틀 사이에 1할 7푼이나 끌어올렸습니다. 1푼 7리나 끌어올렸습니다. 네. 아니, 이전까지 정말 너무나 못 쳤다는 얘기인데 예, 하여튼 말씀하세요. 예. 실제로 그런 변화의 분위기 속에 뭔가 예. 이제 그 타자들의 안타수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뭐가 이유가 있을까요? 주자는 뛰고 막 일단 맞추기만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초반에 막 번트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루도 많이 하고 9회 경기에서도 6회 김태현 선수 도루하면서 압박해서 결국 점수를 뽑아내는 장면. 7회에도 계속해서 막 노시환 뛰고 플로리얼 뛰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게다가 뭐 세이프티 스퀴즈 같은 장면들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작전 성공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한 점을 내는 게 아니라 두세 점을 낼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하나하고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정말 그렇게 못 치던 플로리얼도 이제 안타 2개 치고 플로리얼이 타율 진짜 안 좋은데 타율 리그 전체 바닥권이거든요. 예, 예. 근데 타점으로 9개예요. 예. 이렇게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장면 보이면 한화에도 희망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불펜 마운드는 괜찮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로리얼 선수가 좀 듣기로는 네. 그 오스틴 선수와 달리 조금 그 내향적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게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본인이 못했을 때 자책을 그냥 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인데 성적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이제 뭐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것 같고 근데 플로리얼 얘기를 꺼내면은 다른 구단 뭐 관계자들이 대벌이 하는 소리가 운동 능력이 너무 좋은 선수다. 맞아. 한번 궤도에 오르면은 뭐 발도 빠르고 그렇죠. 예, 공수주 모두에서 두루 활약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해서 뭐 한번 기대를 여전히 해볼 만한 이름입니다. 사실은 예. 타석에서 잘 안 되니까 수비에서도 약간 예. 아쉬운 장면들이 나왔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예. 밸런스가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지금 하나의 마무리, 새 마무리 김소연 선수는 9경기에서 미스터 제로 예, 예, 아직 예. 1점도 안 주고 1홀드 3세이브 얻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면 하나의 반등 가능성 보이는데 그럼 또 하나의 팀 롯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하나 12 롯데 9인데 답답한 게 계속되고 있죠 지금. 예, 롯데도 될 듯 안 돼요. 그런데 역시 앞으로의 키는 네. 불펜의 필승 카드. 승부처에서 김태형 감독이 1순위로 꺼낼 수 있는 선수가 튀어나올 것인가 여기서 갈릴 것 같아요. 마무리 투수 앞에서 쓸 그렇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네. 그 부산에서 열린 기아전이었죠. 굉장히 좀 커 보였어요. 그 경기. 역전패했는데 네. 이게 롯데 선발 김진욱 선수가 정말 잘 던지더라고요. 던졌어요. 네. 그런데 5회까지 무실점 행진이었고요. 그런데 2대0 리드 상황이던 6회 2사 말루에서 네. 김태형 감독이 교체를 선택했죠. 하죠. 이게 우한 박진 선수를 냈는데 김진욱 선수가 투구수가 86개였거든요. 근데 네. 조금 더 갈 수도 있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이상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 아마 그 9위를 볼 때 박진 선수가 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밀어내기 볼넷으로 시작해서 리드를 바로 그냥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태형 감독은 두산 시절에도 예.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불펜을 확 막 밀어넣고 압박해가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뭐 여러 해 좋은 성적을 내셨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시즌마다 마무리 투수 말고 그 앞에 승부처마다 꺼내는 아주 독보적인 카드가 하나씩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맞습니다. 네. 몇 선수 소개해드리면요. 2015년에 뭐 정규 시즌은 3위였지만 첫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는 7승 16홀드에 2세이브 한 함덕주 선수. 함덕주 정말 잘 기록만 쳤죠. 봐도 전천후죠. 그렇죠. 예, 그렇고 2016년에는 그 포크볼 마스터 23홀드를 거둔 정재훈 선수가 있었고요. 예, 2017년에는 7승 12홀드 7세이브. 근데 기록도 화려합니다. 막 집어넣네요 그냥. 네, 김강률 선수입니다. 네. 지금 LG로 가 있죠. 이 선수가 그 해에는 구원으로만 89이닝을 던졌습니다. 예. 80인이 넘는 건 정우람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뭐 말씀하셨지만 조금 승부처에서 선발 투수 교체 타이밍에서 한 박자 빨리 들어가서 흐름을 잡으려는 그런 전술을 자주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롯데 이런 카드를 찾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 개막 막 하고 나서 김태형 감독을 뵌 적이 있는데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몇 선수 거론을 하면서 박진 선수가 구위가 좋다. 그러니까 140 중후반을 던지는데 네네. 보니까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그 하나의 그 필승 카드로 지금 그 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두산에서 뭐 정철원 선수 데려온 게 뭐 그냥 그렇죠.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네네. 김민석 선수 내주고 데려온 거는 중하게 네네. 쓰겠다는 건데 이런 의도였는데 아직은 이게 뭐 딱 선명하지가 않죠 그 자리가. 근데 뭐 팔꿈치 재활을 죽이고 한 5월 돌아올 예정이라는데 최준영 선수 네. 그리고 구위가 좀 올라오지 않았는데 좀 조정 중인 구승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몸 상태로 올라올지 이게 롯데의 올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에도 김태형 감독 롯데 팀을 이끌면서 몇몇 불펜 의존도가 좀 높았고 전미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최준영 선수도 복귀가 좀 늦어지고요. 이런 점들은 롯데의 좀 고민. 이런 예. 부분들은 어떻게 빨리 불펜 전력을 갖춰서 어떤 시즌 레이스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롯데 팀 전체의 문제이고 김태형 감독의 숙제이기도 하고 예, 이 부분이 맞습니다.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강 불펜은 시즌 중 벌어지는 재미있는 일 깊이 있게 취재해서 약간 우리 또 유머를 좀 곁들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버무려서 아니 뭐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것을 아시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